안녕하세요, 강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월 기준 서울 최고 기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폭염 일수를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일수란 1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 7월도 무척 더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각각의 연도별로 7월 기준 폭염 일수를 표현해봤습니다. 1994년은 17일, 2018년은 16일, 그리고 2021년 7월도 1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산식을 처리해서 표현한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편집한 내용부터 진행을 할게요. 먼저 날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을 드래그해서 행서만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필드에 넣고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파란색 불연속형 개월, 그리고 7월만 선택하고요.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각 연도별 최고 기온들에 대한 평균값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고 기온들이 일자별로 표현한 다음에 33 이상인 경우를 폭염일수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 필드 이름은 폭염일수라고 하고요. 먼저 폭염일수란 1 최고 기온이 33도C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쓰고요. 자, 이제 실제로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f fixed 날짜를 고정시킨 다음에 average 최고 기온 이게 크다 equal 33 이 경우를 우리는 모두 날짜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end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폭염 일수, 즉 날짜들을 불러온 다음에 해당되는 날짜에 카운팅하면 폭염 일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 다음에 행서만에 있는 최고 기온을 밖으로 던지고요. 폭염 일수를 행서만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크를 막대로 변경하고요. 표준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폭염 일수를 색상 마크에, 그 다음에 여기를 무더위와 관련된 폭염 일수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일수를 레이블해.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연도가 지금 4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연도의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회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표현되고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서식, 그리고 날짜를 2자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식 메뉴 닫을게요. 그러면 1994년은 7월 한 달 동안 폭염 일수가 17일 있었고요. 2018년은 16일, 그 다음에 2021년은 1990년 이후로 세 번째로 폭염 일수가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폭염 일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날짜를 고정시킨 다음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뷰에는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한 날짜에 대한 카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다면 그냥 차원에 있는 불연속형 날짜를 기준으로만 값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마크든 뷰에 올렸을 때 다시 한번 집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계산식에서 앞뒤로 카운트를 가로로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를 RSM 옵션에서 필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한 부분을 단일값 목록으로 볼게요. 그러면 7월 기준으로는 17일, 16일, 15일이고요. 아직 8월 데이터는 없지만 8월을 눌러보면 8월은 16년과 18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다시 한번 필터를 다중값 드롭다운을 변경해 보시면 이거를 7월과 8월로 변경해 보면 지금과 같이 2018년은 7월과 8월 기준으로 35일인 걸 무척 더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를 8월로 변경을 하면 2010년이 가장 많았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과 8월로만 살펴보면 아직 2021년은 8월 데이터가 없지만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월만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는 폭염 일수가 15일 정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 값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필터에 넣은 다음에 연도를 2021년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최고 기온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날짜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을 올려놓은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날짜 연속형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 그 다음에 분석 패널에서 상수 라인을 드래그해서 평균 최고 기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디폴트 값은 최소 값인데 여기를 숫자 33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33 이상에 있는 값들이 며칠 정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편집, 그리고 위 채우기 검은색 확인. 그래서 여기 검은색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패널에서 최고 기온을 색상 마크에, 그 다음에 색상 범위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단계별 색상은 2단계, 그 다음에 최저값 영향권 흰색, 최저값 영향권 빨간색 계열로 넣고요. 그 다음에 고급 버튼에서 가운데 값은 33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마크를 효과 있는 테두리 까만색으로 넣고요. 이렇게 두면 33도 이상인 곳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필터에, 그 다음에 개월, 그 다음에 7월만 넣고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전체 드래그해 보시면 지금 도구 설명에 있는 것처럼 15일 정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필터의 RSM 옵션, 필터 표시, RSM 옵션에서 단위값 목록, 그 다음에 2018년을 선택하면 2018년 기준 33도 이상인 곳은 지금과 같이 총 16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16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까지 끝냈고요. 자,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자별 최고 기온에 30도 이상으로 해서 색상을 넣고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저희가 총계를 넣어서 전체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지수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관련된 계산식을 만든 다음에 색상만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훌륭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이 제대로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색상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폭염 일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